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의 일명 팬연합, 해외에서 활동 중인 더기버스의 잔존 세력으로 보이는 그런 활동들,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유례없는 편파 방송을 한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PPT 멤버들에게 의도적으로 뭔가 척을 두게 하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PPT 멤버들을 옹호하고 PPT 멤버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한 대다수의 세력들이 하나같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오히려 심각한 역풍을 일으키면서 이 PPT 멤버들의 사태는 더욱더 나락으로 가고 있다 라는 내용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 연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씨에게 이런 영상 지겹다라는 사람들 의견 듣지 말고 끝까지 보도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많은지를 살펴본다면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많은 국민들에게 분개함을 일으키는 심각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가 잔뜩 올라왔어요. 피프티 사태, 역풍이 컸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심이 최다 민원. 자,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기사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다 민원 접수. 2위는 SBS 뉴스, 3위는 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이 다름 아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이었다라고 해요.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은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와 피프티 사이의 전속계약 논란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심각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건수냐? 지금 피프티 편이 1146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황영우 씨의 학폭 논란을 다룬 MBC 실화탐사대는 135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왜 이만큼 차이가 났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 황영우 씨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이 황영우 씨 복귀를 하죠? 아니죠. 이미 복귀를 했죠. 앨범 발매도 하죠. 조만간 이 사태에 대해 내용을 영상으로 좀 다뤄볼까 하는데 혹시 지금 영상을 기존에 황영우 씨 영상을 보시던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맞습니다. 소씨 보도해주세요. 또는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황영우 씨를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팬덤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을 엄청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심이 최다 민원 탑3에 황영우 씨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정작 올라간 민원의 개수를 보니까 135건이에요. 그런데 1위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PPT 편은 무려 몇 건입니까? 1146건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건수가 지금 민원으로 접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민원이었는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전속계약 분쟁, 편파 방송 논란, 말이 많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입장문을 분명히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도했죠? 맞습니다. 바로 후속 보도를 하겠다. 후속 방송을 제작하겠다. 후속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명명백백하게 잘 조사하여 보도를 하겠다. 자신들의 입으로 내뱉은 사태입니다. 근데 이거 어쩌죠?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금 최다 민원 접수에 5점을 남겼습니다. 프로그램에 5점을 남겼어요.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MC 김상중 씨가 상을 받았죠. 그것도 방통위에서 방송 대상 공모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받게 된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방송에 왔다. 자, 이런 망언을 하게 되면서 덩달아 MC였던 김상중 씨도 엄청난 비판 논란에 휩싸였죠. 특히나 피프티 멤버들의 손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편파되어 있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김상중 씨에게도 불똥이 많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후속 방송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피프티 멤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자신들이 앞서 말했었던 피프티 편 영상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거고, 아니다, 우리는 소신있게 중립을 지키겠다, 피프티에게도 일정 잘못이 있고 어트랙트에도 일정 잘못이 있다. 자, 이런 황당한 보도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사태인 거죠. 편파 방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입장문은 발표했지만 후속 보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거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행태예요. 여전히 피프티 편의 다시 보기 영상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신들의 방송편에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못이 됐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다시 보기 정도는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징계를 해달라라는 많은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김상중 씨까지 처벌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많은 대중들에게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꾸 멤버들 측에서 딜을 치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부턴 전홍준 대표님의 시간이 되었다. 재판은 서서히 진행이 되어 갈 것이고, 만약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템퍼링을 한 3인방, 즉 덕이버스 안성일, 대기사, 그리고 덕이버스의 본부장까지 이 3인방한테 받아낼 민사 손해배상액이 얼마인데 200억 정도를 부르고 있냐. 200억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덕이버스 템퍼링 세력에게서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내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이 본안 소송은 이미 끝장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이 본안 소송은 누구에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피프티 멤버들에게 전홍준 대표님이 템퍼링 세력을 단죄하고 난 뒤에 진행될 본안 소송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관계가 다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건데, 가처분 소송에서 소속사의 티끌 잡기 쉬운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가벼울지 몰라도 연예인에겐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피프티 멤버들과 덕이버스 안성희 씨와의 유착관계,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가 나 혼자만 이렇게 망할 수 없다라는 심보로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했었던 비밀리의 내용들까지 모조리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면 이 피프티 멤버들 해외건 국내건 다시 활동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 공범으로 만약 발표가 되게 되면 각자 도생을 도모할 것이고,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세 그룹에 집중하며 그 와중에 간간히 재판 내용을 보도만 한다면 대중들에게 점차 확실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나중에는 PFT 멤버들의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진저리를 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사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도 소씨에게 PFT 멤버들의 이름만 봐도, 얼굴만 봐도 꿈속에 나올까봐 진저리 쳐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 4명의 소녀들이 어떤 인생을 얼마나 살았길래 이런 사태까지 몰렸겠습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눈물의 사죄를 하거나 정말 템퍼링 사태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면
자신들이 먼저 자백을 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과 정말 잘 상의해서 마무리도 뭐 다시 합치는 게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잘 서로가 좋은 이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전혀 행보가 1도 존재하지 않으니 대중들에게 느껴지는 괘씸함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기버스 안성희 씨는 이미 범법자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 사실상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이미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못지않은 많은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멤버들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냐라는 겁니다. 정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부모님이건 멤버들 스스로건 충분히 판단해서 이 정도의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홍준 대표님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스타뉴스에서 보도를 했네요. 명예회복에 감사한다. 전홍준 대표 새 걸그룹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간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걸그룹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이후에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숨 돌릴 틈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한결 마음이 놓여져 있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불투명한 정산, 지원 능력 부족 등을 문제를 삼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서 피프티 멤버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하지만 피프티는 이번 반격이 기각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여론의 비판과 업계의 부정적 평가 등이 더해지게 되면서 사실상의 팀 활동 컴백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지난 2월 발매된 더 비기닝 앨범 역시 이미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앨범이라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워너 레코드와 협약을 맺은 어트랙트가 미국 현지 K-POP 팬들을 위해 컴필레이션 형태로 제작한 음반으로 기존에 발표한 곡들을 미국 한정판 베스트 앨범 형태로 발매했다. 멤버들과 계약 분쟁이 있기 전인 5월 13일 미국에서 워너 레코드 CEO를 만나 관련 구두 협약을 마쳤고 6월 달에 귀국하여 우리 스태프들과 계속 작업을 해왔다. 7월 초 계약서에 사인한 뒤 8월 초에 작업물을 미국으로 보냈다. 당시에는 멤버들이 빨리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기각 판결이 났으면 애들이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대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는 것이 안타깝다. 템퍼링은 근절되어야만 한다. K-POP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현실에 맞게 법 개정도 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더불어서 7월 당시 기자와 통화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과 하루빨리 만나 원만하게 화해하고 서로 미안하다라고 하며 다시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멤버들 2명은 미성년자며 부모들도 이 바닥을 잘 모를 텐데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서로 화해하고 풀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2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나온 전홍준 대표님에게 기각 결정에 대해 묻자 명예를 회복한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다음 행보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트랙트는 현재 데뷔를 내년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새 걸그룹 런칭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새 걸그룹 멤버 전원은 오디션 발탁 예정이며 대중픽을 통해 대중의 선택으로 심사에 주요하게 강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님은 이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미국으로 향해 새 걸그룹 런칭을 위하여 발로 뛰는 제작자로서의 역할에 전념한다. 즉 지금 추석 기간에 이미 미국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아직도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런 통화의 내용만 살펴봐도 전홍준 대표님의 진심을 멤버들이 이제라도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임, 횡령죄로 형사고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네네 대표님을 믿고 누굴까요? 더기버스 안성일 씨죠? 멤버들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의 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안성일 대표에게 전홍준 대표님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님에게 대하듯이 네네 대표님이라고 하죠. 보통은 PD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은 별명이고요. 오기재, 아시다시피 안성일 씨가 오기재다라고 변명했었던 학력, 경력 위조에 대한 별명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기재가 데리고 있어서 전홍준 대표는 수작을 걸 수가 없었을 거다. 가처분 소송은 증거가 없어도 이길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증거라는 건 배임 횡령죄만이 아니라 지금 멤버들의 가처분 소송까지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몰래 숨겨둔 20억 횡방을 몰라서 횡령으로 확신하고 고소를 했고 대표를 압박했다. 통수돌이라는 초기 비판 여론에 20억 횡령, 기획사 대표로 여론을 되치게 했다. 투자금도 횡령하는데 우리가 버는 돈도 횡령해서 정산 안 해줄 거야. 이런 주장이었죠. 회사 내에 또 유일한 자금줄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수익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어트랙트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회수당했을 것이고 새로운 투자는 진행되지 않고 고로 회사 자체가 자금줄이 말라가며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저렴한 상호 해지 합의금을 받으며 마무리되는 그런 템퍼링 사태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태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전홍준 대표님이 정말 안성일 씨, 더기버스와의 멤버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하게 확보하여 소송,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요. 결국 형사죄가 입증이 되며 교도소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녀들이 불쌍히 할 부모님들이 대신 교도소를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멤버들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PFT 멤버들 정말 항고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봤을까요? 아니면 항고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이들이 득을 보게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러한 글도 올라옵니다. 지금 멤버들이 큰 착각하고 있는 건 바로 200억 바이아웃 제안도 거절한 회사를 상대로 날로 튀려고 했다. 바로 어트랙트죠. 어트랙트는 실제로 워너뮤직에서 바이아웃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한 전홍준 대표님이 거절을 했죠.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는 소속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매도하고 그러한 행동이 성공할 줄 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맨땅에 가깝게 1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쉽게 말해서 최근 데이비드 용의 투자를 말하고 있죠. 또 수십억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실행력을 보이고 있다. 바로 뉴걸그룹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를 무시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력 있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보이는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사생결단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런 황당한 행적들, 갓 데뷔한 멤버들과 그의 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며 이미지는 나락을 갖고 소속사가 쌓아 올려준 상품성을 바닥에다 내던져버리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PFT 멤버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바로 PFT 멤버들이 등장했었던 유튜브 영상의 한 장면인데 독특한 자막이 눈에 들어와요. 통수 갈지도 모르지 정말 대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 번역을 누르면요. 한국말로 말한 걸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한국어 자막이 이렇게 노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수 갈지도 모르지 정말 대단하다.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PFT 멤버들의 사태를 이미 구글의 알고리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파악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멤버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전홍준 대표님이 언론 플레이를 하여 결국 이 사단을 냈다. 그래서 멤버들이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멤버들이 이렇게 비판받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 역시 자기들이 잘못한 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4명의 부모들이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스테리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겠냐. 우리 채널에서 구독하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데 참 그럼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이죠. 그런 와중에 이 멤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타이틀곡 큐피드 있지 않습니까? 큐피드가 아시당초 이 멤버들의 능력보다는 전홍준 대표님의 틱톡 마케팅 홍보 기획을 통하여 성공한 굉장히 눈부신 성과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큐피드가 틱톡이라는 플랫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높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큐피드가 5월달까지 틱톡에서 약 120억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틱톡의 음원 수익은 조회수가 아니라 동영상의 개수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만 조회수 동영상 10개가 1000만 조회수 동영상 1개보다 음원 수익이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상의 개수가 일반적인 단가 3센트 정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약 3억 2천만 원 정도, 올 연말까지 계산을 해도 5억 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틱톡이 가져간 금액이 훨씬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 이 금액과 자신들이 부른 큐피드의 음원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항고를 하고 여전히 소속사와 척을 두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결국 이 금액, 이 멤버들에게 손해배상 금액에 얹혀져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큰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의 연락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이 멤버들에 대해 굉장히 편파 방송을 했었던 논란의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올 연말까지 판단하여 과연 어떤 처분을 내릴지 기다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갑자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자 연락을 받은 누리꾼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 안내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중립성 훼손, 편파 방송 등으로 인한 신고가 빗발쳤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석을 맞이하며 방통위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 중이며 심층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 기간이 더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부 부서로부터 처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통보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넓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게 뭐 심층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뭉개버리고 짬시켜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문자로도 이렇게 안내를 받습니다. 방통심의위에서 기하의 민원이 기간 연장됨을 알려드린다. 이유도 없이 기간 연장이 되고 있어서 이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방송 논란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흔한 말로 짬된다. 그냥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참 복잡하고 머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피프티 멤버의 키나라는 멤버에 대한 괘씸하다는 여론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키나는요, 7년간의 오랜 연습생 시절을 보냈던 멤버입니다. 그야말로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 연습생 그 자체였는데요.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이 키나라는 멤버를 많은 곳에 연결을 시켜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프티 멤버로 합류하게 되면서 결국 엄청난 무명생활, 연습생 시절을 떨쳐내며 활동을 하게 됐는데, 활동을 하자마자 빌보드 차트에서 대박이 났음에도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키나라는 멤버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그토록 긴 기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키나라는 멤버를 내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며 물심양면 노력했음에도 결국 이 키나라는 멤버는 전홍준 대표님의 통수를 치고 말았죠. 사실 나머지 멤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명의 가수들을 띄우기 위해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노력을 이 멤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버리게 된 것이고 거기에 많은 대중들의 분노가 터지게 되었다라는 걸 왜 이 멤버들은 모르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근거조차 없는 배임, 횡령죄를 물으며 전홍준 대표님을 떠나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멤버들의 고집불통 입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